푸틴의 역작이라 불리는 크림대교에 한 트럭이 진입하고 잠시 뒤 큰 폭발음이. 분노한 푸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의 민간인 지역 가리지 않고 보복 미사일 세례를. Ёбаный апокалипсис. іншими словами просто. 여기에 대표적 실러 국가이자 유럽의 북한으로 불리는 벨라루스까지 참전 가능성을 구체화. 젤렌스키는 국제감시단 국경 배치를 요구, 최악의 확전 우려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길이 19km, 유럽에서 가장 긴 교량 크림대교. 건설 비용만 우리 돈 5조 원을 훌쩍 넘길 정도. 합병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이어주는 경제적 생명줄이자 우크라이나 침공의 상징인데요. 미 CNN, 푸틴에게 크림대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묶는 결혼 반지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죠. 이런 크림대교의 붕괴와 함께 무너져 내린 푸틴의 자존심, 이 사건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하면서 강경 대응을 천명한 이유기도 하죠.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ой граждан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무차별 미사일 보복이 단기적 공포 극대화 목적이라면 칠러 국가 벨라루스의 전쟁 개입은 이 장기적인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벨라루스 면적은 남한의 2배 정도, 인구 약 953만 명, 러시아 서쪽에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한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국가, 인류 최악의 사고를 마주한 아픈 경험을 간직한 나라기도 하죠. 바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 원전 자체는 우크라이나 북쪽 끝에 위치했지만 북서쪽으로 부는 바람 탓에 방사능 물질 70% 이상이 벨라루스 쪽으로, 경제적 손실만 2,350억 달러, 우리 돈 약 330조 원을 넘긴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죠. 이런 벨라루스를 러시아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지정학적 요충지, 과거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의 진격 루트로 격전지가 됐던 벨라루스, 국경에서 모스크바까지 최단 직선거리가 약 400km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근접한 나라이기도 한데요. 이미 발트 3국부터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까지 동유럽 주요국의 나토 가입으로 러시아와 서방 사이 완충지대가 대폭 줄어든 상황. 만일 벨라루스마저 칠러 대열에서 이탈한다면 이 발트 3국부터 벨라루스를 거쳐 우크라이나까지 발트해부터 흑해를 잇는 포위망 구축, 턱 밑에서 러시아 심장부를 겨누는 셈이 되는 거죠. 여기에 벨라루스의 국내 상황 역시 러시아와의 밀월 관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28년째 같은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유럽의 북한이라는 별칭, 2020년 80% 넘는 득표율로 유견임 성공했지만 부정선거 의혹이란 꼬리표가 붙어야 했죠. 20만 넘는 시위대에는 7,000명 넘는 체포로 화답했고, 이 반대파 지도자 탄 항공기 착륙시키려 전투기 출동까지 결국 서방 국가의 제재 강화로 이어졌고, 이 경제 문제 해결과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점점 러시아에 더 의존하는 악순환의 연속인데요. 여기에 희박한 민족의식도 칠러 성향에 한몫한다는 분석이죠. 지금의 벨라루스 영토 서쪽 절반 가까이는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폴란드의 땅, 과거 리투아니아 대공국,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 또 러시아 지배 차례로 받다가 20세기 들어 첫 자치국가 만들어졌을 정도로 주변 열강의 각축장이었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정체성과 문화는 나치 독일의 벨라루스 초토화 작전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파괴된 땅에는 소련식 건축물이, 또 비어버린 마을엔 새롭게 러시아인이, 이 벨라루스 독립기념일 역시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일이 아닌 과거 소련이 나치 독일로부터 벨라루스를 해방시킨 날로 돼 있을 정도니까요. 이런 벨라루스의 본격 우크라이나전 개입 시도 여러 의미를 갖는데요. 1. 벨라루스 국경에서 키이우까지는 단 90km, 이 북부 전선의 강화. 2. 잠재적 서방 침투로 봉쇄, 동시에 대서방 교두보로서의 벨라루스 역할 고착화. 3. 무엇보다 이 푸틴의 목표인 강한 러시아 부활로 가는 열쇠가 될 거라는 거죠. 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또 키르기스탄까지 5나라로 이루어진 유라시아 연합, 구소련 약 90% 면적에 러시아어가 두루 쓰인다는 공통 분모, 여기에 엄청난 천연 자원까지 한 목소리만 낸다면 그 잠재력을 무시할 수 없겠죠. 이번 러시아 벨라루스 합동군이 시너지를 낼지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푸틴의 시나리오에 1. 유라시아 연합 결속 확대하고 2. 서방과의 강력한 대립각 유지하면서 3. 푸틴의 정신적 스승 푸긴이 주장하는 유라시아주의에 기반한 또 다른 제국 건설이라는 이 국제전 양상을 띨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후 흐름,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이유 중 하나라는 분석이죠.